가져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번 피해가 인지였음을 강조하면서 수단을 모두 동원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달라 지시를 했는데요. 또 한 번의 인재로 불리는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지, 왜 사전 통제가 없었는지 등 정참삼 인덕대 스마트건설 방재학과 교수 연결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지금 상황이 속속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왜 차량 진입을 막지 못했던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도로 관리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은 자기들은 내수 침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빗물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만 모니터링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미호강이라고 하죠. 미호천의 수위가 홍수 경계 수위이기는 했지만 범람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신경을 쓰지는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호천의 수위 자체가 경계 수위고 제한 수위 자체를 넘겨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다음 인근에 저희가 지금 범람이 일어났던 미호천교라고 하는 하천 교량 밑에 저희가 그 하천 제방 공사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제방 공사한 부분이 기존 제방보다 1m 정도 낮게 돼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은 하천 부진에서 이런 공사에 대한 정보들 교환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그 하천물들이 그 범람하면서 지하차도 들어오면서 대형 참사가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복청에서는 그거 임시 제방 만든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뚝이 터진 건 아니다, 이렇게 또 반박은 하고 있던데요.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방 이제 임시 제방 해놓은 걸 보면 홍수기에 그런 재질로 제방을 만든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또 기존 제방보다 1m 정도 낮게 그 공사 현장의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도 문제가 되고,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홍수기 때는 하천 제방 공사를 제대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주변 마을 주민들의 목격담 이런 것들을 들어볼 때 교량 부분에서의 공사는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범람이냐 아니면 뚝이 터졌느냐, 이건 큰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강둑을 넘어서 물이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그냥 강둑을 넘지는 않은 상태에서 그 임시 제방 만든 그 부분만 터져가지고 지금 물이 들어온 겁니까? 저기 보면은 그 임시 제방을 만든 구간이 기존 제방보다 1m 정도가 낮게 만들어져 있어서요. 처음부터 조금 그 제한 수위가 올라가면서 그쪽 부분부터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고요. 근데 이제 토사 제방의 그 특성상 한번 물이 넘치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이제 제방이 파괴되는 이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거기다가 임시로 해놨던 구간 자체가 굉장히 약하게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물이 한번 빠져나오게 되면서 물이 가지고 있는 인력과 유속에 의해서 그쪽 부분이 다 파괴되면서 굉장히 많은 물의 양들이 이렇게 그 육지 쪽으로 토지 옆에 있는 농지가 있었거든요. 농지 쪽으로 흘러 들어오게 됐고요. 그다음 처음에 물이 넘치게 되면 처음엔 방향을 못 잡다가 좀 낮은 부분 쪽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400m 떨어져 있었던 지하차도 구간이었고요. 지하차도로 이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급격하게 유속이랑 유량이 많아지면서 이번 대형 참사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흥덕구청 관계자, 금강 홍수 통제소 관계자, 청주시, 충북도까지 전부 지금 책임을 좀 떠넘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어디서 제일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홍수 통제소에서는 새벽 4시 조금 넘은 시각 이미 홍수 위험 사실을 알리기 시작했고, 실제로 한 2시간, 사고 나기 2시간 전에는 대피해달라고 하는 얘기까지 흥덕구청의 관계자한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결론적으로는 아마 오전에 제가 관련 변호사님과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공동 책임에 대한 모든 관련 기관들이 공동적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그런 그 지역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나의 이런 요구고 내 기관의 이런 이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공공기관의 목적 자체가 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잖아요. 네. 근데 내가 하는 어떤 행위로 인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해칠 수 있고 주변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면 네. 이런 정보들을 공유하지 않고 협업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네. 홍수기 씨에 왜 그 제방 공사를 했냐라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는 주변 일대가 계속 침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왜 경찰관이 한 면도 나와 있지 않았냐. 그다음에 왜 해당 지자체에서는 왜 거기에 나와서 현장을 보면서 사전 차전을 하지 못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상식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이 교집합의 형태로 나타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물이 범람하고 있다고 하는 시민들의 신고까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참사가 발생하기 전에. 그럼 강물이 범람하고 있다는 신고가 있었고 또 실제로 지금 그 차량에 거기서 이제 탈출한 그 지하차도에서 탈출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된 걸 보니까 다른 차들한테 위험 신호만 줬었더라면은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아마 초기에 들어오는 물이 유입될 때는 그렇게 마지막에 이제 급류가 형성되는 것보다는 조금 천천히 들어왔을 겁니다. 네. 그래서 물이 조금만 들어왔다 그러면 사실은 초기 차량들이 어떻게 그 차 들어오지 말라고 세우고 비상깜빡이를 켜고 차량 진입을 통제했다 그러면 참사가 낮이는 조금 피해가 줄어들었을 것 같긴 합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도로의 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로라는 건 차들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앞에 차를 따라가잖아요. 네. 앞에 차들이 어떤 그 비상 상황을 인지하고 뒤에 차에다가 사인을 해주지 않으면 뒷차는 괜찮을 것 같다는 그냥 막연한 생각 때문에 따라가는 현상들이 일어나고요. 근데 앞차들이 이제 빗물에 의해서 정차가 되면서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역주행을 해서 빠져나오신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 겨우 빠져나왔다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자체에서요 전혀 예상을 못했을 가능성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미호강 있는데 하고 범람한 데하고 한 400m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미호강이 넘쳐가지고 갈 거라고 공무원들이 전혀 생각을 못했을까요? 지금 현재 그분들의 진술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제가 꼭 지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수반기 그러니까 400mm 정도의 비가 예상된다라고 하면요. 지자체 단체장들이 모여서 상황 판단회의라는 걸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각각 모든 부서에 있는 도로과에 있는 직원, 산림과에 있는 직원, 과장들 다 모여서 회의를 한번 하는데요. 예. 이때 제일 먼저 지적하는 게 뭐냐면 비가 오는데 공사장 현장 우리 관내에 몇 개 있느냐를 먼저 체크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는 그 공사장이 예를 들어서 일반 건축물도 아니고 하천 공사다. 그러면 이거는 제일 영순위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걸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장이나 아니면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해가 잘 안 돼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충북도 관할하는 도로라잖아요. 지하차도가. 그 흥덕구청에서는 위험을 인지를 한 것은 분명할 거고. 그리고 청주시도 인지했고. 금강통제소는 오히려 더 경보를 발령한 입장이니까 더 잘 알았을 거고. 근데 충북도에 지금 알리지 않았다는 것만 자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좀 더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요즘 공직사회에서 보면 이제 칸막이 행정들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도로 관할은 어디서 한다라고 하면 그쪽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도로부서나 구청에서 그쪽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거나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와서 작업한다 그래도 우리 집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은 물론 설령 그게 충북도청에서 관리하는 도로라도 우리 지자체에서 하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 여러 가지 비가 오고 미호천이 범람할 위기에 있다 그러면 당연히 점검하고 사전 차단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경찰과 소방의 대처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경찰은 지금 출동할 인원이 모자라서 못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더 자세한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경찰의 대처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는데요. 근데 지금 보면은 747번 버스가 결국은 노선을 찾아가지 못한 이유 자체가 네. 너무 주변에 많은 곳이 침수되어 있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조사를 좀 더 해보면 알겠지만 결국은 침수 지역이 너무 많아서 한정된 경찰 인력으로 그곳에 다 배치가 되었다 그러면 경찰에게는 책임을 묻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홍수기에 이 제방 공사를 하는 것 자체부터 문제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예. 지자체가 뭐 홍수가 난다거나 아니면 강둑이 터지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수방 사업을 할 때 그게 행정적으로 너무 늦어가지고 결국 이 홍수기에 공사를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얘기가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예. 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산의 설립부터 시작해서 집행까지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법적인 체계를 굉장히 많이 빨리 하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그것들이 이제 잘 집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점들 많이 노력해도 저도 거기 가서 그 절차를 당기기 위해서 많이 지원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은데요. 이번에 임시공사 행복청에서 했던 임시 제방공사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하고 지금 보면은 우리가 제방이 터져 있던 구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임시 복구 공사를 해놓은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 해놓은 게 그나마 저는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사고가 났기 때문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흙을 쌓고 비닐을 덮어가지고 이제 그 구간을 보강했던 기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정도만 사실 해놓고 있었더라도 이번 참사 같은 것들이 안 일어났을 것 같은데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국무조정실이 사망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감찰에 착수하고 경찰도 뭐 전담 수사팀 꾸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책임도 문책하는 것도 일부 필요하겠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은 여러 가지 우리가 서로 떠넘기기라는 표현이 있긴 하지만 결국은 지자체의 재난 방제의 가장 컨트롤 타워는 자치단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 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다음에 우리 자치단체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 자치단체에서 벌어진다 그러면 협조를 요청하고 그다음 정보를 공개를 요청하고 같이 공동으로 관리를 해서 그 관내에 있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제일 먼저 앞장서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밑으로 가면 공무원들이 그런 다른 부서의 일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관의 일을 좀 컨트롤 타워를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그런 일을 좀 방제직 공무원들이 나서면 남들이 좀 속된 말로 오버한다고 표현하거든요. 네.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고위직 그러니까는 자치단체장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님께서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번에도 보면 특정 어떤 지자체는요 720mm 비가 왔는데도 한 명도 피해가 안 난 지자체가 있고요. 네. 어떤 지자체는 그거보다 훨씬 적은 비가 왔는데도 15분 이상의 희생자가 난 지자체가 있거든요. 네네. 결국은 지자체 단체장님의 그 재난에 대한 관심도 그다음에 공무원들 부하 직원들을 어떻게 이제 통솔하고 재난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관내에 있는 시민들의 생명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가장 신경 써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건설 방재학과 교수였습니다.